자, 이 사채라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수단이 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사채를 공부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앞에 공부했던 유가증권 있죠. 그 유가증권을 이 앞에는 우리가 사오니까 자산이라고 처리한 거였고, 이번엔 거꾸로 이제 우리가 발행을 할 거예요. 그 발행하는 것 중에 채무증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무증권. 그럼 지금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채도 우리가 발행을 할 때에 사채도 발행하게 되면 이렇게 차입금처럼 차용증이나 금융소비대차 있는 것처럼 얼마 돈 빌려줘, 얼마 갚을게, 만기 언제야, 이자 얼마 줄게,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차용증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 금융소비대차 계약서 보면 이 돈을 언제 어느 계좌번호로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사채는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권을 가진 사람이 서로 사고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나 6개월, 저 사람 6개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예를 들어 이자가 뭐 100만 원 들어와 있다. 근데 6개월 가지고 있었으면 상대방이 난 사가는 사람이 나한테 50만 원 주고 사가서 만기 되면 자기가 100만 원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 사채 액면에 증권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자, 거기에 적혀 있는 이제 문구를 첫 번째 액면 가액이라고 하는데, 자, 액면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자, 우리 상법이 무조건 이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한테, 이걸 가져간 사람한테 꼭 100만 원을 갚도록 상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액면 가액을 다른 말로 표시 가액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증권 액면에 표시되어 있다고. 다음 액면 이자율이 적혀 있어요. 이자 얼마 줄 거다, 몇 퍼센트 줄 거다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10%가 적혀 있다고 볼게요. 자, 이 액면 이자율을 얘도 똑같이 표시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시 이자율. 자, 그리고 우리는 만기가 언제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이다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우리 상법에서는 무조건 이 채권을 사준 사람한테, 사실은 사줬다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죠. 발행한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한테 매년 액면 이자율 10%를, 그럼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씩 꼭 지급을 하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100만 원을 꼭 갚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하냐면 1년 되어서 만기 이자가 되어서 이자를 받으러 갔는데 이자가 지급이 안 되면 그 회사는 그냥 금융부도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도 만기가 도래한 우리 채권 등 이자표, 사채 이자표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법이 정확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이자를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저 이자는 우리 회사가 한번 채권 발행하기 위해서 정한 이자는 계속 저 이자율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금리는 계속 변동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10%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에 형성된 이자를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시장 이자율을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시장 이자율도 10%로 똑같다라고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거인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서로 같은 경우에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주든 저한테 돈을 빌려주든 그냥 똑같은 10%고 법이 다 정확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 곳이나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저도 동등한 입장이니까 그냥 돈 필요하면 채권 발행하고 100만 원 빌리고 이자 그냥 매년 1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에서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하면, 자,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돈 빌리는 거잖아요. 사채 발행하고 돈 빌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는 내가 돈 빌리는 돈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는 내가 이걸 빌렸다라고 부채를 써야 되겠죠. 그 부채 계정 과목이 사채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사채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금액 갚아야 돼요. 이 금액 안 갚으면 우리는 부도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장부에서 절대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다라고 하면, 자,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무조건 여기에는 액면가를 써야 돼요. 자, 지금까지 액면가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자, 이제 액면가를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대변의 사채 그리고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나중에 만기되면 대변에 돈 갖고 얘 지워야 되거든. 자, 그럼 우리 액면 발행이니까 시장에서 뭐 저하고 동등하게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100만 원을 주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발행한 거를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자,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는 액면가와 같은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액면 발행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두 번째, 시장 이자가 12%다라고 볼게요. 자, 시장 이자가 12%라는 건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면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저한테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당연히 시장에 빌려주면, 은행이나한테 빌려주면 12%니까 저한테 빌려줄 생각이 없겠죠. 근데 그럼 저는 지금 뭔가 기계장치를 사거나 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내 액면 이자율이 낮아서 돈을 못 빌린다는 거예요. 이자는 더 주고 싶은데, 나도 12% 주고 싶은데 상법이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고 딱 이것만 주도록 법이 막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맡기게 되면 매년 12만 원씩 3년간 이자를 받아서 36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액면 이자율이 10%라서 10만 원씩 이렇게 3년간 해서 30만 원의 이자를 우리가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 둘이의 차이는 6만 원인데, 이 6만 원 때문에 저한테 돈을 안 빌려준다라는 거죠. 저는 그럼 이 6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내 거가 액면 이자율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럼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이 더 커서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제안을, 만기가 되면 상법에서 시킨 대로 정확하게 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쓰고, 자, 그래서 사채를 발행했다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10만 원씩 3년간 줄 수밖에 없어서 당신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럼 차이 나는 6만 원만큼
나한테 빼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94만 원만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나는 100만 원 갚을게. 그럼 6만 원의 선이자 성격으로 미리 제가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 빌려주려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장하고 저하고의 큰 차이는 없죠. 94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갚을 거라 그랬고 이자 매년 10만 원 주면 선이자 성격으로 돈을 받은 거니까 손해보는 느낌은 전혀 안 드시죠. 그래서 이때 차이 나는 이 6만 원은 선이자 성격으로 빠지게 될 거고, 자 그럼 이 6만 원을 자 이제 우리는 사채를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이죠. 사채를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사채 계정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사채 계정의 차감 계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제로 지금 사채 발행하면서 빌려온 돈은 94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94만 원을 받았지만 100만 원 갚아야 돼서 내 장부에 100만 원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 이용자한테는 실제 94만 원 빌렸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6만 원은 이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 빌렸는데 6만 원에 우리는 할인 발행이 되어서 94만 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차감 계정을 달아줄 거예요. 항상 차감 계정은 자기 자리에 반대 쪽에 쓰는 거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채인 부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얘가 차변에 와 있는 거예요. 부채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차감 계정의 성격으로 차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얘는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계정 과목은 분개하실 때는 사채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작게 받으면 손해다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자 8% 시장 이자가 되었다고 볼게요. 자, 시장 이자가 8%인데 우리 회사의 액면 이자가 10%면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 빌려줄까요? 그래도 안 빌려줘. 그럼 내가 싫은 거야. 은행에 넣으면 8% 주고 저한테 빌려주면 제가 10% 줄 건데 그럼 저한테 넣으면 돈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저한테 빌려주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빌려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럼 시장에 어떻게든 끌었으면 8% 이자만 주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주면 10% 줘야 되니까 제가 싫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럼 자, 이런 경우에 그럼 내가 채권을 발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시장에 돈 빌렸으면은 8%니까 8만 원씩 3년간 하면 24만 원의 이자만 주면 되는데 채권 발행해 가지고 돈 빌렸으면 3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3년간. 그래서 난 결론적으로 나도 지금 6만 원 때문에 돈을 안 빌려 쓰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자, 내 거인 액면 이자율이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보다 더 높아서 내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엔 거꾸로 여러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 너 나한테 나중에 지금 돈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100만 원 갚겠다고 장부에 적어도 그리고 이자는 상법이 시킨 대로 당연히 10만 원을 줘야겠지. 근데 너 6만 원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나는 너에게 돈을 106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저한테 106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을 때 100만 원만 갚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100만 원 발행하면서 106만 원 받았죠. 차이 나는 이 6만 원을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글자를 보시면 할인, 얘는 할증. 자, 그럼 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얘는 사채 계정의 가상 계정이에요. 사채의 가상 계정이에요. 지금 사실 돈 106만 원 받았잖아요. 106만 원 받았죠. 그럼 106만 원 빌려왔다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100만 원 갚을 거기 때문에 얘를 상실하면 안 돼서 100만 원 빌렸는데 6만 원 더 받았어요라고 가상 계정으로 써두는 거예요. 같은 쪽에 쓰면 더해지는 거니까 가상 계정이고, 반대쪽에 쓰면 줄여주는 거니까 차감 계정이고. 그럼 지금 두 번째 이 앞에 있던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면 우리는 할인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으면, 액면 이자율이 더 크면 우리가 유리하니까 할증 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증 발행. 자, 그래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